저희가 뭐 이 증시, 부동산 또 이 금은 얘기하니까 약간 아재들 얘기 같잖아요. 그래서 MG로 가봅시다. 네. 비트코인 얘기해야죠. 네. 비트코인, MG, 부동산보다는 가상자산. 비트코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오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1억 좀 넘은 곳에서 왔다 갔다 1억 좀 넘었다. 보니까 네. 1억 3천. 네. 아니다. 1억 300. 300. 1억 300이 어이구. 네. 그새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네. 1억 300대예요. 무슨 소리세요? 1억까지 다시 올라온 건데. 아, 그래요? 올라온 게 이 정도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1억 7천 이렇게 가지 않았나요? 그렇죠. 1억 8천 코앞에서 이게 확 내려앉은 거죠. 그러면 거의 뭐 40%막 이렇게 막 빠진 내려온 거죠. 건데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 요즘 비트코인 시장이 저는 시즌 2로 들어가서 네. 이게 박스권에서 프로그램 매매하는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고 비트코인 시장에도 고래가 있습니다. 이 큰 손들이 그 조금 올라가면 떨어뜨리고 네. 조금 올라가면 떨어뜨리는 이런 행태를 자꾸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빨리 극복해서 네. 원래 그냥 안정감 있게 상승하는 흐름으로 돌아설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찾기 전에는 네.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고 박스권 행보를 계속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50대 이상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MG만의 투자 수단은 또 아니네요. 지금 오히려 보니까. 50대 비중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안전하고 검증됐다라고 생각한 보수적인 투자자들도 들어온 거예요. ETF가 승인됐으니까. 그렇죠. 그런 50대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 돈 좀 많은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더 넣게 만들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굉장히 독특한 오르면 떨어지게 만들고 오르면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 박스권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흐름들에서 벗어나는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나와주면 당분간 예전에 1억 7천 근처까지 가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선 굳이 약간 혼탁한 비트코인보다도 증시나 다른 시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까지 다시 가는 것보단 굳이 여기가 굳이 그렇죠. 굳이 내가 지금 증시도 달라가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돈이 아직 가상자산 시장까지는 쏠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2026년 가상자산 시장. 저는 2026년에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면 이때쯤이면 분할 매수해서 조금씩 모아도 네.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히려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 관심 두실 분들은 관심 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자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뭐 분할 매수 접근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도 네. 보시는 것 같은데 확실한 건 절대 이거 결국 비트코인 영원이 되는 그 과정으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었는데 글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는 그럴 수도 생각하지 있죠.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네. 박정호 교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네. 딱 잘라버리네요. 딱 그래서. 잘라버립니다. 이거 박정호 교수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 그러니까 이 캐비넛이 이제 지명 이후에 사실 혼란스러웠는데 네. 지금 약간 좀 차분해진 것 같기도 하고. 차분해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캐비닛 씨가 정말 인사청문회 거쳐가지고 의장이 되면 그때까지도 변동성이 좀 심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인사청문회 때는요,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원하는 목소리를 통상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역대 의장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보면 그때 너무 돈을 많이 뿌려서 유동성이 과잉 공급될 것 같은 시점이면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라고 얘기해놓고 유동성 공급한 적도 있고 반대로 금리가 너무 높았을 때는 저 그렇게 금리만 높이는 그런 연준 의장 될 거 아닙니다라고 해놓고선 실제 금리를 더 올린 적도 있고 네.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는 그냥 시장이 원하는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 원한다는 건 당연히 그 의원들은 국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 그런 맥락에서 시장을 안도하는 행보까지는 진행이 되는 게 통상적이었고요. 역대. 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연준 의장이 된 뒤에는 이제 그 연준 의장이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는 역사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 시장만 볼 게 아니라 올바르다.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싹 돌변했던 게 역사상 있었던 일입니다. 파월 의장도 사실은 트럼프가 임명했죠. 임명했는데 지금 예. 이렇게 각을 세우고 고소도 당하고 이러고 있으니. 예. 자, 그러면 올해 이제 한 해 2월 뭐 이제 다음 주에 설 명절이 있습니다. 투자 이제 아직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말씀을 좀 들어보죠. 네. 어떻게 이제 분산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떻습니까? 예, 일본 증시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종합 주가 지수가 10,000 정도였었을 때 2만 5천까지 거의 2배 가까이 갔었을 때요. 네. 그때까지는 일본에서도 미래에 대한 기대주들이 중심이 돼서 증시가 움직였어요.
지금 우리도 비슷하네요. 2,000대에서 그렇죠. 5,000까지 오는 상황.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느냐? 전통주가 움직이면서 5만 지금 아까 6만 얼마였죠? 57,000까지. 네, 그러니까 6만 근처까지 온 거죠. 그 근처까지 오게 된 게 전통주가 움직인 거예요. 뭐냐? 이제 주식 시장은 믿을 수 있는 시장이 됐어. 주친화적인 곳이 됐고 배당도 정기 예적금보다 잘 주는 회사가 많아졌던데 이 인식까지 공고해지면서 네. 금융주들, 건설주들, 그다음에 에너지주들 이렇게 묵직해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이건 현금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종목들까지도 네. 들썩이기 시작하면서 거의 6만 근처까지 온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뭐 SK 하이닉스 몇 배 올랐고 삼성전자 3배 가까이 올랐고 네. 이렇게 된 상황에서 금융지주 회사들이나 증권회사 또 건설 에너지 파트는 아직 빌빌대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들 회사들 중에서 알토란 같은 회사들은 다시 또 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시장 잘 쳐다보면요. 예. 아직 이렇게 돈 많이 버는 회사가 오히려 전기차 노래만 불렀는데 여기 맨날 적자인데 얘는 이렇게 돈 많이 버는데 이렇게 되는 회사들이 슬슬 잡아서 보이게 되고 알겠네요. 예. 그리고 그게 달려가면서 주가 7천 7천 그렇죠. 아까 18,000이었죠. 18,000 결국 18,000. 결국 18,000으로 간다. 네, 나 오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박제되는 거 아시죠? 아이고 근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라를 위해서도 그럼요. 바람직하죠. 그리고 네. 해외 투자자들도 지금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뭐 지금 보니까 서점가에는 뭐 만 얘기하는 그런 책도 막 있더라고요.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일본의 사례를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또 예측을 하는 게 아닌가 네. 외국계 투자자들은. 그래서 지금은 삼성, 하이닉스 아니면 조선, 방산, 뭐 현대차도 그렇고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게 다른 종목까지 회사까지 퍼지면서 쭉 코스피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거. 이거 뭐 많은 분들이 명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코스닥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던데. 코스닥. 이게 참 공적인 입장과 네. 개인에게 드리는 충고는 좀 달라요. 두 개 나눠서 그럼 해주십시오. 예. 네. 공적인 입장은 네. 우리나라 미래 씨앗이 될 수 있는 차세대 주자들은 다 코스닥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합니다. 나스닥처럼 네. 키워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애정을 가져 주십시오. 이게 공적인 제 입장입니다. 근데 코스닥 투자하세요, 교수님?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바로 나오잖아요. 예. 자, 제 아주 친한 학교 후배가 찾아왔어요. 예. 형님, 저 이제 결혼해서 돈 좀 대대로 더 모으려고 하는데요. 코스닥 어떻게 보세요라고 제가 아끼는 후배가 찾아왔다. 오. 그러면 예. 야, 코스닥은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게 안타깝게도 지금 드리는 제 사적인 입장의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코스닥에는 사실 시총 한 1,000억 정도 되는 시총 기준으로 네. 회사들이 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 회사들 중에서는 사실 좀 표현이 격합니다만 네. 껍데기만 남은 회사도 많아요. 아이고. 아무 좀비 실질적으로 기업. 그렇죠. 아무 실질적인 성과도 없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이거 간신히 유지하고 있구나. 네.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 중에 요즘 몇 개가 이 증시 랠리 분위기 속에서 시총이 2천억, 3천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야, 대단합니다. 제가 그런 회사들 회장님들 중에서 대표님들 중에서 몇 번 아는 분들도 계신데 네. 그분들이 너털 웃음을 해요. 저 만나면 왜요? 박 교수 오랜만이야. 회장님 예. 잘 지내시죠? 그랬더니 야 근데 너도 알지만 나 회사 접을까도 고민했는데 우리 회사 시총이 2배가 됐어. 대표가 접을까도 고민한 회사인데도 시총이 2배가 된 거예요. 이거 제대로 파악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코스닥에는요 예. 무조건 미래에 대한 환타지 같은 소설만 보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고수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네. 여기서 말한 고수는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했습니다만 네. 내가 그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 코스닥 상장사가 우리 거래처야. 네. 그 내가 너무 아는데 잘해요. 그 회사 조만간 정말 좋아질 것 같아. 네. 이 정도로 확실히 알지 않으면 웬만하면 코스닥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둘이 회사를 차렸습니다. 네네. 정호 주식회사 차렸어요. 예. 그래서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네.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코스닥에 상장한 우리 회사가 시총이 최근 들어서 5배로 올랐어요. 그럼 우리 둘이 구름 위에 떠다니겠죠. 그럼 평생 우리 둘이 돈 벌려고 목표했던 것보다 더 많은 네. 주가 그 시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되잖아요. 얼마나 좋을까? 그럼 기자님 예. 옛날에 초심 유지하면서 계속 열심히 경영활동 하실 수 있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예. 이제부터 슬슬
느슨해지거나 아주 심할 경우는 나쁜 마음도 먹어요. 이 돈을 어떻게 빼지? 어떻게 내가 내 걸로 돌려놓지? 그 사람 그런 심리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코스닥에 그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의 대표님, 사장님들 전부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네. 마시고요. 그분들 중에 일부는 그런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그런 나쁜 마음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알 수가 없죠.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굴지의 회사의 총수들, 네. 회장들, 대표는 우리 길 가다 보면 그 사람들 다 알아보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오히려 나쁜 맘 먹기가 더 솔직히 어떤 면에서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 주변에서 그런 회사들의 사례들도 솔직히 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코스닥은 정말 내가 그 분야에 정통했다. 네. 내가 일하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하지 않으시면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진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드리는 네. 충고 말씀이십니다. 이건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기 네.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네. 이런 분들 계세요. 아 이게 내가 SK 샀는데 몇 배 올랐어. 자 일단은 이거 팔고 좀 떨어질 때 조정받을 때 뭐 캐비넷이 뭐라고 말할 때 그때 들어가야지. 매도하고 가지고 있다가 들어가. 이런 매매법은 어떻습니까?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오늘 하루 조정받은 거를 떨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내일까지 떨어지면요. 내일 모레까지 떨어지면요. 알 수가 얼마가 떨어진 거죠? 그잖아요. 삼성전자도 한 3, 4년 전에 10만 전자 간다고 했다가 5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물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형은 5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그 순간 사서 앞으로 삼성이 20만 원 가면 그 20만 원에 파는 게 좋겠지만 그렇죠. 그 중간에 다시 10만 원 언저리 때 다시 8, 9만 원까지 또 떨어졌다가 아. 그때 던진 분들 많잖아요. 근데 지금 15만 원 넘었거든요. 아하.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알 수가 없네. 그러니까 시장에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머물러 있으면서 감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주식은 실제 지표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심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원래 그 회사를 산 이유 자체가 여전하고 아. 그 이유가 아직 다 시장에 반영된 건지 안 반영된 건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냥 그냥 이 정도 올라갔으면 비싸졌네. 이거는 너무 초보가하는 행도다. 결국 행도다. 가격을 보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아니다. 기업을 공부하고 어디까지 갈지 내가 산 이유를 적어놓고 또 팔 생각이 들었을 때 팔 만한 이유가 뭔지 또 적어보고 뭐 이런 식의 훈련도 필요하다. 네. 이렇게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보니까 그래프 보니까 폭락했던 시점이 또 그럼요.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때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요. 아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예. 경우도 반토막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버티고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심리를 잘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좀 이런 말 이제 뇌동 매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예. 감정에 따라서 매매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 얘기를 드리면 오늘 완전히 꼰대 소리 들으면서 네네네. 끝나가는 것 같은데 예. 그럼 어떻게 심리적으로 버티느냐이고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올해가 딱 50입니다. 제가요. 네. 동안이시네요. 고맙습니다. 40인 줄. 제가 올해가 딱 50인데요. 저도 사실 그러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투자 시장에서 경험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내렸던 제일 중요한 결론. 이게 저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실 건 아는데 예, 예.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 제가 이 얘기는 꼭 동생들한테 다 합니다. 음. 근로소득이 제일 중요해요. 근로소득이 튼실하게 계속 있으면 그러면 내가 투자해서 오판을 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도 내가 뭐 생활하는데 그걸로 문제되는 건 아니니까 기다려보자. 이 힘은 근로소득에서 나와요. 그렇네. 아마 삼성전자도 뭐 9만 원대에 물리신 분들 버티실 수 있었던 것도 근로소득 때문에 근로소득이에요. 버틸 수 있었겠죠. 예. 그래서 제가 요즘 너무 안타까운 게 예. 본인이 프로필 좋고 머리 좋고 그리고 약간 좋은 직장도 이미 들어가 봤어요. 네. 이런 애들 중에서 최근 애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예. 이런 젊은 친구들 중에서 최근 한 3, 4년 이상 동안 퇴직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퇴직 파이어족이 되는. 왜냐? 예. 내가 투자를 해봤는데 나 투자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남의 인생은 또 함부로 관여하면 안 되니까 예. 모르는 분이면 그러시군요 하고 알아요. 예. 제 후배거나 아는 친구는 너 앉아봐. 이거 아니야. 아니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 투자에 제일 안 좋은 습관이 들기가 가장 적합한 시점이 최근 한 5, 6년이었어요.
증시 달릴 때. 네. 이때는 뭘 사도 다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야, 나 진짜 내가 재능이 있나? 재능이 있네. 전업 투자로 돌려도 내가 우리 팀장님 꾸사리 안 먹고도 나 생활이 될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이런 오판을 해버려요. 아, 그 오판이다. 그런데 증시가 한번 또 꺾이면요, 10년 동안 안 움직여요. 나스닥이 10년 이상 안 움직였었어요. 아, 그래요. 이 지금 뜨겁기만 한 나스닥. 올라가는 것만 봤었는데. 네. 자, 그래서 네. 닷컴 버블 이후 10년 동안 증시가 움직이지 않았던 나스닥 시장을 생각하면 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내 본업에 지금 충실하셔야 돼요. 지금 증시 좋으니까 요즘은 뭐 점심 때, 저녁 때, 근무 시간 중에도 주가 얘기만 네. 해요. 아, 이건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해. 본업에 충실해라. 네. 그리고 사실 이 종목을 공부해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산업 전체를 봐서 ETF를 또 투자 대상을 삼는 것도 또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조언도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정말 저도 찬성합니다. 요즘 ETF 상품들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종목 사기 전에 그냥 어떻게 저도 뭐 연구 프로젝트 한 다음에 연구비 좀 나온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돈 지금 당장 어떻게 투자할지 직접 투자 모르겠다 하면 네. ETF부터 넣어놔요. 1번. 네. 그렇게 해서 움직임을 좀 보면서 그렇죠. 투자 아이들 찾는다. 네.